예, 저희는 네 파트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파트는 충청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의 특성화 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충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특성화 전략과 사업들이 라이즈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수 사례를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발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 성과 및 환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문대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문대학이 할 수 있는 거는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서 전문대학의 대표가 돼서 전문대학이 거의 중점 사업으로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 학교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거는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입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업이나 교육이나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성인 학습자의 지원도 가장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성인 학습자, 그 지역의 정주에서 사업이나 치창업을 할 수 있는 성인 학습자가 그 대학, 그 지역에 있는 전문 대학에서 발전과 또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창업과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가고 있다면 그 지역에 정주하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학교의 비전과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기본이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이것들을 받쳐줄 시스템과 교육 지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이 사업들을 구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더욱더 강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생각했을 때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라이즈 사업을 이 혁신 지원 사업에서 연계해서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전국적인 생각보다는 충북 라이즈 사업의 방향과 우리 학교의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미흡하거나 위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성인학습자 친환경 전공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한 학과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과가 어떠한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한 학과의 강점이 있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학과들의 강점을 더해서 융합 전공 시스템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융합 학과라는 120명의 정원을 가지고 학부를 만들어서 그 내에서 트랙들을 조성해서 만드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는 이 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령 정년기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까지도 우리가 안으를 수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LMS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발전하고 도입했습니다. 이 LMS 시스템에서 저희가 가장 강점을 둔 것은 AI 시대에 맞는 AI 기능을 탑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챗 GPT의 토론 기능도 탑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들이 그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플렉스 강의를 도입했고, 저희 성인학습센터에서는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2개를 가지고 우리 학교 전체에는 16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대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녹화된 거를 일주일 안에 들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성인 학습자들에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많은 부분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스템을 학습 관리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LMS에는 외국인들이 강의를 들었을 땐 그 강의에 대한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언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수업을 전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뭐 새로운 단어나 어려운 단어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여러 가지 언어들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수업에 번역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LMS 시스템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적, 그다음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어떠한 학습에도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플렉스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하이플렉스 강의가 실시간이나 대면이나 아니면 녹화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LMS 시스템이 잘 구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LMS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활성화시켜서 또 많은 부분의 개선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유연 학사 규정 제도를 많은 부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과가 강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과가 융합 전공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인학습 지원센터라는 센터를 구축해서 이 규정과 여러 부분들을 학사 편의에 맞게 구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을 해서 이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와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감하게 규정들을 개혁을 했습니다. 여기 와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인학습자 분들은 석사학위도 갖고 있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 학교를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시스템과 원하는 과목들로 더욱더 전문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많은 개선을 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규정도 하이플렉스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비교과나 교과 과목을 통해서 규정들을 바꿈으로써 학생들의 편의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했던 부분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도입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축했던 당시에 수요자 조사를 통하고 많은 분들과의 개발을 통해서 많은 교과목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부들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처음에 복지학,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헬스, 다양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 학과들을 전공들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마지막 이번 25년도에 이걸 가감하게 휴먼 복지하고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편입해서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하는 것, 로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이 아닌 그 지역의 순수한 문화예술 창조,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활성화하고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선도 대학으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학과를 개발하고 또 그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자격증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학교 내부에서 앞으로 자격증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 사례들을 좀 본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과제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과제 전시회를 통해서 성인학습자들은 많은 부분 활력을 찾고 꿈을 찾고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밑바탕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미래법 제도 정책 연구소를 만들어서 상표나 특허나 지식재산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문화 콘텐츠 지원 연구소를 통해서 콘텐츠서부터 마케팅까지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LMS 시스템은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AI 수업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수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음악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음악회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고 자신들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들과 그다음에 수업 연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과성과위원회는 작품 전시회 동안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인재 육성 지원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는 릴레이 특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인 학습자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수업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업을 듣는 부분뿐만 아니라 수업에 들었던 부분과 로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점심시간에 찾아가는 특강 서비스를 만들어서 점심을 그 지역에서 만든 그 로컬에서의 대표 음식들, 대표 푸드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원을 했고, 그 수업을 수업이 아닌, 특강이 아닌,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5가지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릴레이 특강인데요. 이 릴레이 특강들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이 지역사회, 충북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뭐 지원금 200억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성인학습자들이 다시 한번 취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와 산학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방학 때 있는 어떠한 비교과나 어떠한 배울 수 있는 또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인학습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생각해 봤을 때 방학이라는 개념이 쉬는 기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도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마다 5개 이상의 비교과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비교과 과정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초학습 역량을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현 위치가 어딘가라는, 저희들이 시험이 아닌, 평가가 아닌 그분들의 편의,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초학습 역량 진단을 통해서 이분들이 LMS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컴퓨터 기초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전공 연계를 보시게 되면, 저희 지역사회에서 축제에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수업에, 그다음에 그 수업에서 역량을 이분들이 발휘할 수 있게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그 지역 축제에서 저희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참여를 통해서 많은 활력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가? 저희 학교도 거의 6,000명, 7,000명이 다니던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 앞에는 그 상권은 굉장히 번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사회 상권이 굉장히 번화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과, 지역 상권에 갖고 있는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타, 축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과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들, 그 다음에 버스킹을 통해서 그 지역 골목길에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이 골목길에서 축제 같은 분위기의 페스타를 매년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창업기능대회에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성과들, 수상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능대회에 나와서 또 수상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취창업 진로 개발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교육에서 받은, 그다음에 특강에서 받은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찾아가는 현장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창업해본 그 선배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을 할 때
저희 학생이 이번에도 뭐 지원 사업에 돼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회사 창업을 이룩하고 그 창업을 통해서 허브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컨설팅서부터 어떻게 하면 상표를 만들 수 있는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고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고향이라는 건 향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서울의 어떤 향기를 느끼지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느 고향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 향기를 느낀다. 그래서 저희는 허브를 통해서 충청북도의 각 지자체마다 향기를 부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좀 마련해서 충청북도가 있는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이 갖는 향기를 가질 수 있게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16개를 만들고 저희 성인학습 쪽에서는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면 하이플렉스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공간과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부분에 그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만들었고, 저희가 하이플렉스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 콘텐츠 플래스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방송 콘텐츠 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할 수 있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룸이나 강사실, 성인학습 지원센터를 구축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스마트 갤러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갤러리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본인들이 만든 것들을 어디에다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인학습 지원센터 내에 스마트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 스마트 갤러리에서 그분들이 만들었던 작품들,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던 모습들, 그분들이 재능 기부를 했던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이 수업 때도 지나갈 때도 식사할 때도 보실 수 있고 저희 학교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스마트 갤러리로 전시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돼야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교과 과정을 개편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교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규정에서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규정들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 규정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는 강의하는 교수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교수진들을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공부를 하신 많은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경력을 가지시고 실제로 치창업에 도움이 되시고 그 지역사회의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 지역사회의 연계 발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교수진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들을 모실 때도 그 규정을 저희들은 적용하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원,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학사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고도화해서 라이즈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글로컬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또 정착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전문대학이 서로의 경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쟁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차피 성인학습자들은 그 지역을 떠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보다는 같은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저희 대학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조금 모자르거나 미흡하다고 한다면 다른 대학에서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대학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전문 대학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대학교들은 그 거점을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본을 지켜가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